살신성인의 군인 정신을 발휘해 준 데 대해서 전 육군이 모범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서. 최근 5.18에 대한 망언으로 지탄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그는 상위 군인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복무 시절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 동료를 구했다는 영웅담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종명 의원의 영웅담이 군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용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종명 의원, 이 우리 군의 영웅으로 한때 방송에까지 소개되기도 했는데 네. 이 유명세를 탔던 사건 상당히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19년 전 판문점 근처의 비무장지대 그 안에서 있었던 지뢰 사고였는데요. 이종명 의원은 당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장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는 6월 27일이었고요. 그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후임 대대장도 함께 그 수색 정찰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무장지대 안쪽을 수색 정찰하던 중 후임 대대장이 지뢰를 밟고 먼저 쓰러졌고요. 그리고 이종명 의원도 접근을 하다가 본인도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제 군 설명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은 이중령이 두 다리를 잃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위험하니 오지 말라며 네. 병사들을 제지를 시켰고요. 그런 다음 자신의 철무와 소총을 끌어안은 채 혼자 포복으로 기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당시 군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은 사고 이후에 이종명 대대장이 살신성인을 실천한 참 군인이다. 예. 이렇게 크게 부각을 시켰고요. 보국훈장, 올해 육사인상,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사단 주둔지인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에는 이종명 대대장을 기리겠다면서 살신성인 탑을 세우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당시 지뢰 사고를 토대로 한 사고를 모티브로 한 군가에 그리고 뮤지컬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이종명 대대장은 그 상위 군인으로는 첫 대령 진급자가 됐고요. 2015년 9월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성대한 전역식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된 이종명 대대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네. 20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이면은 남자는 짝수로 받으니까 사실 남성으로서는 가장 네. 1번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이종명이라는 군인을 이 입법부인 국회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준 바로 그 사건이 네. 사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는 군 내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수색 정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 이종명 대대장은 결코 포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징계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을 줘야 하는 사람인데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은커녕 영웅으로 부각시킨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논란과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의혹이 네. 계속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어떤 있었습니다. 잘못들을 그러면 했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네, 그 당시 수색 정찰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수색로 이탈 정황입니다. 네. 그 수색로를 벗어난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비무장지대 안쪽의 최전방 지역은 길이 아닌 지역은 말 그대로 다 지뢰밭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이게 바로 수색 정찰의 이제 기본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해 놓은 수색로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그 길로 돌아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입수한 기록들을 보면 수색로 이탈 가능성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고 당일 6월 27일 그 헌병감실이 작성해서 육군본부 고위 간부들에게 배부한 보고서를 네. 입수를 했는데요. 지뢰 사고 장소가요. 네, 그 네. 군사분계선 작전로 부근 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로 부근 앞이라는 표현은 작전로 상이 아니라 상이 아니다. 벗어났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국방장관에게 올린 보고서를 보면요. 네. 사고 지점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작전도로 끝부분에서 미개척된 약 3m 지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보고서를 보면 지뢰 폭발 지점과 안전지대까지 거리가 뭐 20m 정도 이렇게 나온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럼 20m나 벗어났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장관 보고서는 3m 지점을 벗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20m라고 표기된 거를 보고서를 보면 훨씬 더 멀리 수색로를 벗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사단 상급부대 이제 1군단이 사고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요. 수색 정찰의 목표 지점, 그러니까 네. 수색로의 끝 지점, 그 끝 지점까지는 정상적인 이동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부터 군사분계선 바로 직전까지 이종명 대대장이 후임 대대장과 중대장, 장교 2명을 대동한 채 올라간 바로 그 경로,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경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보면 쌀이와 자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 수색로가 식별이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수풀과 잡목이 얼마나 무성했으면 정확한 보고서를, 정확한 폭발 지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이유인지 사고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정황, 그러니까 그 폭발 지점을 5m 후방에서 관찰을 네. 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만난 그 전직 헌병 고위 관계자는 예. 이 보고서상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별 곤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건 바로 수색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또 이 DMZ는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위험 천만한 곳으로 이 안전이 확보된 수색로가 아닌 곳으로는 절대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이종명 의원과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이 제기한 기념사진 촬영 의혹. 인증제라도 기념사진 촬영하러 들어갔다 그러겠지. 이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서. 그런 왜곡된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가 수색로 상이었습니까? 수색로상이었어. 그 이동하신 그 경로는 개척된 수색로였습니다. 예, 우리가 네. 그 수색로를 남한에도 네. 한 대여섯 번 이상 정찰을 했던 장소예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소대장의 말은 다릅니다. 사고 위치는 처음 가본 곳, 즉 통상적인 수색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수색로 상의 위치였나요? 아니면 수색로를 좀 벗어난 곳이었나요? 그거는 거기는 제가 안 들어가 본 지역입니다. 아, 그 구조를 하셨던 장소는요? 네. 자, 또 이 의원이 먼저 지뢰를 밟은 그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친 걸로 사고를 당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사실 정작 이들을 그 위험 지역에서 구해낸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 발생 석 달 뒤 이종명 중령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먼저 지뢰지대를 포복으로 탈출을 했고 남아있던 다쳤던 후임 대대장과 중대장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기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진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군 수사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쓰러져 있던 설중령에게 접근하던 이종명 대대장이 접근 도중 재차 지뢰를 밟았고 그때 튄 파편에 설동섭 중령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차 피해, 2차 가격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던 움직일 수 없던 설중령을 구한 건 누구였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소대장이었습니다. 네. 소대장은 당시 후방 목표 지점에서 병사들을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있던 수색대대원을 만나서 말을 들었는데 소대장이 직접 대검으로 땅을 찔러가면서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에게 접근을 해서 직접 끌고 나왔고
이후에 지혈 같은 응급처치를 했다. 예. 네, 이런 말을 저희가 저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보여드린 그 인터뷰에 나오시는 그 소대장이신 거죠? 당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수색로를 이탈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해서 길도 잘 모르는 후임 대대장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네. 또 이 다친 후임을 구해온 것도 정작 본인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그 영웅담으로 포장돼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자,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군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전임자가 후임자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 거야. 정확하게 개척된 통로가 아닌 곳으로 후임자를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지금 ABC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군 역사상 예. 수색 대대장 전 후임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둘 다 발목이 다 잘렸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얘기고 이게 군대야? 전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또 나왔던 상황들이거든. 자, 군 내부에서도 저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영웅담으로 바뀌었을까요? 당시 사건 보고서도 취재를 해보셨죠? 네, 바로 상급부대 1군단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만든 그 합동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눈에 띄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사고 후 현 후임 대대장이 포복으로 나옴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대장이 설중령 후임 대대장을 구출했다는 당시 소대원들의 진술과 바로 엇갈리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다. 헬기에 오르면서 부대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책임감이 강한 지휘관으로서 모범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경위가 보통 담기는 일반적인 사고 보고서와는 다르게 당시 상황을 이종명 대대장의 살신 성인이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군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건을 오히려 미화해서 다른 사건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이 위험 부담도 사실 있었을 텐데 군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바로 그 시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뢰 사고가 있었던 2000년 6월 바로 그 무렵에 군에서는 크고 작은 온갖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군 장교가 11억 원 공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주한 일이 있었고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로비스트 린다 김과 부적절한 네. 관계를 시인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부하장교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그런 엽기적인 범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군대, 특히 군 수뇌부를 향해서 온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이종명이라는 영웅이 등장을 했고 군도 이 위기를, 신뢰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군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 이게 이제 재탄생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정황들이 많은데 네. 이 참 씁쓸하기도 한데 이 이종명 영웅 만들기를 지휘했던 그러면 당시 군 수뇌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미담이 아닌 대형 사고로 처리가 됐다면 지휘 계통에 있는 지휘관들,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징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초인적인 영웅담이 정솔로 굳어지면서 이종명 대대장의 직속 상관, 송영근 1사단장도 지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영근 사단장은 이후에 중장으로 진급을 했고요. 네. 기무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별 탈 없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전역한 뒤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부상을 당했던 그 설동섭 중령. 네. 그분께서도 어떤 사건의 진상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접촉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가족분들 직접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에 뇌경색 증세가 악화돼서 지금은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안타까운 상태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자, 이종명 의원은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 의원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을 다르게 포장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너무 오랜 시간 젖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의 이용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